네, 여러분, 선생님이 마이크가 없이 집에서 녹음을 해서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크게 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9반 학생들이 진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웬일로. 그래서 오늘은 시험 범위엔 따로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 수업에 많은 연관이 있는 기사 하나를 보고 선생님이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수업을 짰어요. 그래서 일단 완료를 표시를 누르시고요. 영상에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계속 제시를 할 거예요.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서 그 기사들 중에, 아니, 그 질문들 중에 세 가지만 골라서 이제 세 번째로 비공개 댓글에 자신이 고른 질문 내용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바른 국가의 모습과 그 국가가 나아가야 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부패,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조건 등등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놓고 이제 출처를 밝혀야겠죠.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철현 씨의 월요묵상이라는 이 칼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개인적으로 이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자신을 응시할 거울이 있습니까? 왜 자신을 응시할 거울이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자, 확대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분은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하네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왜 한국인이 됐는가?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하는 일들은 오직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그런 임무가 주어졌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찰리 채플린의 인생의 정의를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실험이 허락되지 않은 연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 최선을 다해 열렬히 노래하고 명렬하게 사십시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막이 내리고 작품은 아무런 박수를 받지 못하고 끝날 것입니다. 네, 마음이 아프죠. 좀 쓸쓸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이 찰리 채플린의 말에 따르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어쨌든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어진 삶에 있어 최대한의 어,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나는 왜 내가 내 삶이 오로지 능력과 노력이 내 온전히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아니면 내게 주어진 임무는 누가 주은 것인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철현 씨는요, 인생의 불행은 인생이란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배역을 모르는 무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남의 배역만 부러워하고 흉내를 내다 지쳐 인생을 불행하게 망치는 게 불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에서 행복이란 자신의 배역을 깨달아 그 배역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행복인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이렇게 읽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찰리 채플린이 말한 것처럼 일단 연극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배우로서 열정적으로 그 연극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이 한번 궁금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은 찰리 채플린의 인생은 실험이 허락되지 않은 연극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궁금해요. 즉, 인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는 이렇게 그 연극으로 정의를 함으로써 실험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 찰리 채플린의 생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가면은 자, 이어서 계속 기사를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신의 배역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에게 우연히 주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어쨌든 다 태어나면서 각자 우연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 배역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남들과 비교해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고 착각한다. 뭐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다 자만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근데 뭐 공부를 잘하든 노래를 잘 부르든 외모가 뛰어나든 돈이 많든 그러한 자신에게 우연히 주어진 배역을 당연히 그냥 내가 뛰어나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만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내가 누리고 있는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러면 다시 계속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혹은 사회가 우리가 부자 증세 논술을 했던 것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네요. 사회가 그에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만들었다면은 자선이 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고 베품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학식을 쌓을 기회를 얻어 명성을 얻게 됐다면 그처럼 특별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골고루 나누는 삶을 영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 연관된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재산을 사회에 베푸는 것은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또 학식을 쌓아서 지식을 얻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 또한 충분히 베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얘기했는데 왜 나온 건가 모르겠네요. 근데 아직은. 근데 자신의 역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자 배역을 맡은 사람들, 올바른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지 않고 개인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즉 도시라는 문명사회를 구축한 인간이 되게 야만적인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우연히 맡겨진 권력을 자신과 그와 관련된 이익 집단을 통해 도용할 때 그 공동체는 불행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결국 비극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역을 모르거나 혹은 배역을 알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그러한 부패랑 관련이 되어 있네요. 부패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오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그러한 오만에 찬 사람들을 사리사욕만을 볼성사납게 추구하는 괴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남용하여, 즉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주위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이 연극을 관람하는 모든 관객은 그의 연기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감동은커녕 재미도 없고 작품 전체를 망친다는 사실을 묵도하고 분노한다. 즉 우리가 이야기했던 올바르지 않은 국가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그리고 개인 또는 사회의 부패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에는 정의롭지 않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올바른 국가가 필요한지, 왜 정의로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둔한 장님은 자신과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들 사고를 치기 마련이고, 이 부분은 모든 국가에서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메시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메시스는 천벌인데, 천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늘이 내린 무시무시한 벌이 아니라, 천벌은 그러니까 네메시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마땅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를 이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뿌린 대로 거두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임무와 직업을 당연하게 어겨 남용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속하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해 힘쓰는가? 나는 나의 언행을 직시하지 못하는 아둔한 장님인가? 즉,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볼성사나운 괴물은 결국에는 자신이 잘못에 대한 이제 마땅한 결과를 받기 이전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멍청한 눈도 없고, 그 모습을 제대로 비출 맑은 거울이 주변에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무지해, 내가 알지 못해 초래한 당연한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그리고 명백하게 응시할 수 있는 거울, 즉 명경을 가지고 있는가? 명백하게 응시할 수 있는 거울, 이게 명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즉 아까 제목이 자신을 응시할 수 있는 거울이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거울이 지도자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정의라는 수업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해봤지만 내가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삶을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와 관련돼서 이러한 명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나 또는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선생님 한번 질문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항상 그에 따른 마땅한 결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도 한번 궁금해요. 정말 대량 학살로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정말 태어나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적게 받은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잘못을 응시할 수 있는 거울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신의 잘못을 명백하게 응시할 수 있는 명경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총 이 6가지 질문을 다 적으셨으면 이 중에서 3가지만 골라서 바로 비공개 댓글에 그 질문에 대한 내용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